2025년 공개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필기하는 습관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까지, 그리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학습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필기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 동영상으로 이 포스트잇을 사용을 해서 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영상에 담겨 있는 이 포스트잇 사용법은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익힌 것도 있고 선배들로부터 들은 것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포스트잇이 없었는데 그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알아요. 저기 껌종이 있죠. 껌 포장지를 접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이소만 가도 이 1,000원짜리 포스트잇이 여러 가지 종류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들이고 학습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포스트잇 사용법입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아주 단순하고 당연하게 그러니까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소든 문방구든 가면 이 포스트잇 종류가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왼쪽에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는 편의상 쪽 포스트잇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요거는 크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작은 것도 나오고 중간 것도 나오고 아예 그 B5 그 정도 크기까지도 나오는데, 요거를 메모 포스트잇이라고 하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건 위에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포스트잇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일단은 책 그림이 있죠. 요 책을 놓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왼쪽 페이지 말고 요 오른쪽 페이지를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페이지를 공부를 하겠죠. 학습을 요렇게 하다가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만약에 요 부분을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이 부분 옆쪽에 아까 왼쪽에 있던 쪽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놓으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본인이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을 때 빠른 속도로 찾아볼 수 있겠죠. 문제는 찾아보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때를 대비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게 만약에 C라고 할게요. C라고 할 때 이 C구가 해석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해설서를 봐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네. 이거 질문해야겠네. 그리고 붙일 게 아니라 해설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위에 있는 요 메모 포스트잇, 이 메모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여기에 요렇게 붙이고요.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공부할 때 궁금했던 부분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당연히 적을 때는 메모 포스트잇 전체 중에 질문 부분을 3분의 1 정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상관없겠죠. 뭐 형이든 누나든 오빠든 뭐 언니든 상관없습니다. 물어봐서 그분들의 대답을 들으면 그 대답을 여기에 적습니다. 자, 주의할 때는 이 해설을 적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미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의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왜?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들을 때에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데 왜 공부할 때는 모를까라는 의문을 아마 가져봤을 거예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다 가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봤던 거예요. 한 번씩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경험 있죠. 그 경험이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단 그게 인풋은 되어 있는데 아웃풋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선생님들께 해설을 들으면 당연히 또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 번 들었으니까 알아. 이런 거겠네 라고 해서 추측해서 적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적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알려줄 때 바로 적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글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바로 적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었죠. 질문 포스트잇 보고 답까지 적었습니다. 들었던 답을. 그러면 자, 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하느냐? 위쪽으로 올립니다. 얘를 떼서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위쪽 어디? 바깥쪽에 올립니다. 바깥쪽 부분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붙여 놓으면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질문이 한 페이지의 질문이 3개라고 해도 그죠? 3개라고 해도 포스트잇에 의해서 질문이 명확하게 3개로 구분이 될 거죠. 자, 되고 질문을 다 해서 얘랑 만약에 해결이 됐다라고 해보죠. 자, 해결이 됐는데 밑에 거는 해결이 안 됐다고요. 요 부분은. 요거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겐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 거 2개는 분명히 대답을 들었으니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혹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을 본인 걸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답 들은 게 이 페이지에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책의 이 오른쪽 부분은 질문을 해야 되는 페이지와 개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페이지의 위쪽 부분은 질문을 해서 내가 메모로 남겨놓았으니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포스트잇이 붙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은, 바깥쪽은 질문 후에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복습을 했겠죠. 복습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에 아나요? 모르죠. 물론 한 번만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요거를 안 해도 돼요. 자, 한 번 복습을 했는데 얘 한 번 더 봐야 돼. 내가 아직은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책의 안쪽으로 옮깁니다. 즉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바깥쪽은 복습을 해야 될 것, 이 안쪽은 복습을 한 것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할 것이 되고 안쪽으로 가면 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 이거 100% 알아 라고 한다면 자, 책에서 지금 사용 안 한 부분 있죠? 네,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으로 갑니다. 자, 밑에 부분에서 자, 복습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랫부분 책 안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위에 거를 떼서. 됐죠? 즉, 책의 안쪽 아랫부분에 포스트잇이 쫙 붙어 있다면 나 그만큼 공부하고 확인했어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면 참 좋겠죠. 정도 해서 완벽하게 되면. 근데 하다가 보면 다시 한번 이거 어디서 이 책에서 질문했었는데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 다시 싹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아까 빠졌던 이 부분이요. 이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게 있네? 혹은 얘를 복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헷갈려. 혹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추가 질문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요 포스트잇 밑에다가 요렇게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즉 겹으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붙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겠어 라고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래쪽 바깥쪽에 포스트잇을 옮기는 거예요. 즉 아래쪽 바깥은 추가 질문거리예요. 추가 질문.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포스트잇이 오른쪽 혹은 뭐 왼쪽도 되겠죠. 이쪽에도 하나 해보죠. 다음 위에 그죠?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요렇게 붙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질문이 3개다 뭐 이러면 붙겠죠. 자, 이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다. 좀 지울게요. 얘는 지우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6개의 포스트잇 중에서 제일 시급하고 다급하고 반드시 꼭 해야 될 거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추가 질문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한번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장된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확장된 질문을 해결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확장된 질문과 연관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얘가 제일 급한 거예요. 다음, 이 옆에 붙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즉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하겠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요렇게 가겠죠. 순서가. 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싹 지우고. 자, 이번에는 시하지 말고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가 요렇게 한 문제가 있고 아이고 요렇게 하지 맙시다. 조금 더 편하게. 1번 문제 요렇게 있고 선택지가 뭐 있다고 하죠. 그리고 2번 문제 요렇게 있고 여기는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기가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고1이에요. 고1.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질문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포스트잇을 여기 요렇게 붙여야 되는데 고3이 만약에 질문의 내용을 모르겠다, 도대체 뭘 묻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께 혹은 학원 쌤들께 질문을 할 때에 제발 부탁인데 질문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요. 쌤 1번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건가요? 1번 모르겠어요. 그 답 3번이야. 이러면 되네요.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문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아까처럼 옆에 메모 포스트잇을 붙여서 선택지 1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작품 혹은 소설작품 속에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혹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게 왜 틀렸냐? 혹은 이게 왜 맞는 거냐? 라고 해서 적어놓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즉 세부적인 선택지의 내용에서 어떻게 확인되냐, 어디서 확인되냐, 왜 이거는 안 되냐 라는 질문이 고3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고1, 고2에서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1번 문제 모르겠어요. 1번 문제 답이 뭐예요? 답 집으면 되지 뭐. 그걸 뭐하라 질문해요? 마찬가지. 밑에 보기 있으니까 보기 보죠. 밑에 보기에 내용을 봤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혹은 보기를 적용하여
가 글을 보았을 때 그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다면 선택지 중에 왜 이 부분은 제시문에 있는데 이 보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이게 맞냐? 왜 이게 틀렸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포스트잇을 안 쓰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안 써도 돼요. 옆에 질문해야 될 것에 대한 메모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쌤 2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쌤 뭐라 그래요? 어느 부분을 모르겠는데 보기요. 보기 어느 부분? 이 부분이요. 그거 이거잖아. 예. 이러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세상에 어딨나요? 선택지의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왜 이게 답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2등급 이상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문제에 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와 보기의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왜 내가 해석한 게 잘못되었는지를 묻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제지, 좋은 책은 해설서가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나왔던 26학년도 수능 특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페이지가 해설서가 길어요. 물론 그게 해설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해설서가 두꺼울수록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해설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혹은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으면 또 안 돼요. 공부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수준에 맞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보기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데 공부하는 학습 카페들 많잖아요. 학습 블로그도 많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요. 가능하면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올리면 웬만큼은 해석을 해줍니다. 웬만큼은. 단 주의할 건 한 사람의 답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그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근거가 명확하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근거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즉 작품의 내용에서 이 부분은 이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거는 굳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시할 때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시가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밑줄 긋고 그거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 그거 문학작품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문학작품은 여러분도 알지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이건 뭐 과학처럼 수학처럼 이건 이거 이렇게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 어떤 근거하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는 대답을 듣고 그거를 어떤 걸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터득해야 돼요. 그게 국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아이고 조금 새 나갔습니다. 자 다시 포스트잇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윗부분 다시 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쪽 포스트잇은 위치 표시입니다. 다음 메모 포스트잇은 질문을 할 거나 대답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적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 요게 있는 포스트잇처럼 요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메모 막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즘 포스트잇 잘 나오죠. 줄칸 적혀 있는 포스트잇도 있습니다. 요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포스트잇이 바로 인덱스 탭이에요. 이 인덱스 탭은 본인이 학습해야 될 것 혹은 순간적인 질문이나 생각들, 아이디어를 적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인덱스 탭에 단점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쪽 포스트잇에 비해서 얘는 옆에가 크죠. 이 길이가 커요. 그래서 어느 부분과 관련됐는지를 직접적으로, 즉 명시적으로 딱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러니 이 페이지의 이 부분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 인덱스 탭은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것으로 사용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시를 하나 봤는데 윤동주 선생의 시인데 이거는 다른 시하고 좀 성격이 달라. 뭐지?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디 좀 찾아볼까? 라고 하면 인덱스 탭을 딱 붙여놓고 윤동주 선생의 뭐 병원이란 시라고 해봅시다. 병원 딱 적은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해석 도전 딱 써놓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인덱스 탭은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것과 관련된 것 혹은 본인이 한번 도전해 볼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장점은 크기가 크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 편해요. 그거는 장점이에요. 됐죠? 자, 요렇게 세 종류의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색깔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색깔은 이 가운데 있는 노트형, 그 다음 인덱스 탭, 이건 색깔 별로 없죠? 이거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쪽 포스트잇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 쪽 포스트잇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거 제가 사용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 저는 미술을 잘 못해서 보면 색깔별로 살짝 구분이 가능해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 좋아하면 사이코라 그러는데, 어쨌든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은 따로 빼놓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보라색을 합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서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문학, 얘는 독서, 아니면 화법이나 문법이라고 할게요. 얽매하지 말고 문법이다 라고 하면 색깔이 짙은 거일수록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 부분은 살짝 요게 살짝 모르겠네? 그러면 얘를 붙이고, 요거는 질문 좀 해야 돼. 이거 좀 질문해서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 얘를 붙여요. 다음, 이건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뭔 소리야? A씨 그러면 얘예요. 즉,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색깔별로 구분하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외울 필요 없어요. 이 포스트잇들은 열어보면 뒷부분이 뒤집으면 포스트잇 있는 붙어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두고 뒤로 뒤집으면 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이 투명한 플라스틱에 뒷부분에 적으면 돼요. 요렇게 해서 문학, 독서, 문법 적어 놓으면 그러면 해결되죠. 색깔 진하기야 뭐 다 아는데. 그죠? 그러니 얘를 사용하면 더 쉽죠. 왜? 요렇게 여기는 지금 반 접혀 있잖아요. 그러니 요렇게 붙여도 돼요. 요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색깔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포스트잇 사면 열어보면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책 있죠? 수능 특강이랑 맨 앞 페이지를 열어보면 맨 앞 페이지는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해결되죠. 그럼 뒷면 써놓은 거는요. 옆에다가 쓰면 되지 뭘. 그죠? 그러면 포스트잇 따로 책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1,000원밖에 안 해. 그죠? 1,000원밖에 안 해. 들고 다닐 포스트잇은 얘만 들고 다니면 돼.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포스트잇은 책 한 권마다 하나씩만 붙여놓으면 됩니다. 1,000원인데 뭐. 됐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활용하면 공부해야 될 종류, 과목의 종류, 그리고 난이도, 즉 혹은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하도 답답해서 첫 번째 동영상으로 포스트잇 이용해서 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필기하는 거는 따로 할 동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수업하는 중간에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뭐 생각 좀 해봅시다. 자, 다음 동영상은 어쨌든 시 분석법일 거예요. 그 다음엔 소설 분석법이고, 그래서 문학 분석, 독서 분석,
문법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 화작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됐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동영상은 아마 많으면 일주일에 2-3개 올라갈 거고, 적으면 하나 정도 올라갈 건데, 뭐 몰아서 뭐 금요일날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길어봐야 한 30분 안짝으로, 동영상 하나당 30분 안짝으로 할 거고, 짧으면 뭐 5분짜리 숏 폼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짧게 혹은 길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해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공부는,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는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단순하게 외우는 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수능 칠 때까지 안 망하면 다행이죠. 재수 없으면 수능 치는 날 망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